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준호입니다. 자, 올해 연말까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대외적인 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중에서 어제와 오늘 사이에 한 가지 좋은 소식과 한 가지 나쁜 소식이 지금 동시에 발생을 했거든요. 자, 금리 인하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지만 시장에 변수를 준 건 파월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파월이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하는 게 기정사실이 아니다 딱 잘라 말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밤사이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오후 시간에 트럼프가 시진핑과 펜타닐 관세를 원만하게 합의하고 히토르 문제도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확정짓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올 연말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도대체 지난밤에 파월이 뭐라고 말을 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플의 가격 상승의 기회가 어떤 게 남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대외적인 변수로서 첫 번째가 바로 금리 결정 소식이었죠. 자, 지난밤에 FOMC 회의 결과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4.25%에서 4%대로 인하하는 걸로 확정이 되긴 했는데, 자, 시장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내려갔거든요. 자, 그 이유 자체가 바로 파월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월이 뭐라고 발언했길래 시장이 하락했냐면, 자, 첫 번째로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짚었습니다. 자, 이번에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제각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스티브 밀런 이사는 0.5포인트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제프리 슈미드는 동결이 적절하다라고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쪽과 내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첨예하게 갈등을 겪으면서 다음번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 건지 행방이 묘연해진 마당에, 자, 파월까지 나서가지고 딱 잘라 말을 했거든요. 자, 파월은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결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기존에 인하를 기대하고 있던 투자자들의 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이번 10월과 12월까지 연이어서 두 차례 금리가 인하되는 거를 거의 90% 가까운 확률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파월이 직접적으로 12월 금리 인하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실망감으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정부 상태가 셧다운의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표들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성으로 이런 발언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다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 건 긴축을 종료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11월을 끝으로 연준에서는 양적 긴축인 QT를 종료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자, 여기서 핵심은 6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 축소를 이제는 멈추고 다시 한번 국채로 재투자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풀겠다라고 확정을 지었거든요. 자, 이번으로 인해서 확정 지어진 건 다시 한번 국채를 재투자하면서 유동성을 풀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다시 한번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중간에 고용과 경제 지표들이 나와봐야 확정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당분간은 유예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써 지난번에 있었던 부정적인 소식은 다 끝났고, 자, 이제 긍정적인 소식을 봐야 돼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 간의 관세 협정이 완만하게 합의가 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산에서 둘 간의 만남이 있었고,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지금 합의가 끝났거든요. 핵심적인 의제였던 중국의 히토르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요, 매년 다시 한번 만나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한 만큼 앞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유예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이걸로 변수를 만들어내지 않는지가 가장 큰 관심이고요. 자, 이로써 올해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대외적인 변수가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는 앞서 보셨던 금리 결정 소식,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남은 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소식입니다. 자, 그게 바로 미국의 셧다운 문제이죠. 자, 아직 이 정부의 셧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은 굉장히 조용한 식으로 눌리는 움직임을 가져가게 됐는데, 자, 지금 셧다운이 단순히 정부가 멈췄기 때문에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가 불투명한 겁니다. 자, 왜냐면 주간 고용 보고서 등 핵심적인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되게 되면서 지금 방향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반대로 뒤집으면 앞으로 여기에 정확한 힌트가 숨어 있어요. 자, 지금 셧다운 때문에 각종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로써 이제 30일째 셧다운을 맞이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게 35일이었거든요.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때
시작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35일을 전후로 해서 셧다운이 다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오늘자로 관세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소를 했죠. 자, 그러면 다음번에 트럼프가 해결할 문제는 바로 셧다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셧다운 소식이 아주 또 중요한 호재죠. 자, 시장에서는 리플 XRP의 현물 ETF 승인을 2주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워싱턴의 행정 자체가 다 마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 자, 이게 해소가 되면 연이어서 줄줄이 그동안 쌓여있던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다가 어제자로 실제로 솔라나와 라이트코인 그리고 헤데라 등 다양한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출시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셧다운이 해소되고 SEC가 정상적으로 업무가 가동이 되면은 다시 한번 리플의 승인 여부를 검토를 한 다음에 리플의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리플의 가격은 쉽게 꺾이지 않죠. 자, 어제 파월의 발언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윗꼬리를 달면서 아래로 무겁게 눌리는 모습이 일시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5시간이 되자 아래꼬리를 달면서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이 계속 눌리고 있는 핵심적인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게 바로 직전의 고점 자리 3,950원 자리를 제대로 넘겨내지 못하면서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눌리는 모습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다시 한번 가격이 내려오게 되더라도 아랫자리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들어올려지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4시간 봉으로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시면은요, 다소 눌리는 모습이 발생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도보다는 매수 쪽의 확률이 더 높다는 건데, 그게 여전히 하단부에 저점을 높이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가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락이 다시 한번 발생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단부에 있는 매수 추세 자리에서 정확히 찍고 긴 꼬리를 남기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이로써 세력들의 의도는 정확하게 다 파악이 됐습니다. 자, 지금 세력들은요, 상단에는 3,950원 자리, 이 자리를 막고서 계속 누르려고 하는 힘이 존재를 하고, 하단부에는 3,700원대를 마지노선으로 가격을 들어올리려고 하는 힘이 존재를 해요. 자, 크게 보면은 그 안에서 계속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싸우는 움직임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직전의 방향성 자체가 횡보를 거듭한 뒤에 상방으로 터져나오는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되, 자, 오늘은 우리가 공격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방어를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은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3,700원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게 오늘의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자, 이 자리를 잘 지켜내야지만 다시 한번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직전에 3,950원 자리를 뚫고 그 윗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면 4,1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아랫자리 3,700원 자리를 가장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고, 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량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아랫자리에서 매수로서 2차례 받았던 물량, 저 이번에 3,900원대 직전의 고점 자리 올라가면 일부 덜어내면서 수익을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게 강조해드렸던 게 지금처럼 다시 한번 눌리는 상황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직전에 일부 수익 실현을 함으로써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 덜어냈던 물량 이번에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채워주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될 때 상승을 다시 한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한 번 챙기고 두 번째 다시 노릴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 댓글란을 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지금의 상황 브리핑해 드리면서 어느 쪽으로 차트가 흘러가고 있는지, 매수와 매도 중에 어떤 쪽의 확률이 더 높아졌는지 브리핑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란을 통해서 소통방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다가 여러분들께 중요하다고 강조해 드리는 게 또다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아무리 매수 타이밍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윗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갔으면 지난번에 하락으로 손실을 보고 있겠지만, 어떤 자리가 핵심인지를 미리서부터 보고 있었으면요, 이때 들어가서 추가적인 수익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 언제 들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자,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냐면, 자, 저와 함께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수익을 꾸준하게 내주는 연습을 같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0월 30일자로 20%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사인 나갔습니다. 에어로드롬 파이낸스 종목 조금만 더 가까이서 보시면은, 자, 에어로드롬 파이낸스 종목 매수가로서 1,45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게 핵심적인 자리가요, 바로 이 자리고요. 이렇게 생긴 빨간 색깔 매수 신호와 함께 우리 들어갔죠. 자, 들어갔던
그런 이유 자체가요, 세력들의 매집이 다 끝났습니다. 자, 전고점 저항자리 확실하게 돌파하고 상방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전부터 계속 눌리고 막히던 자리 뚫어주면서 상방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로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들어간 뒤로 쭉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매도가로 봤던 1695원 자리까지 정확하게 찍어주는 모습 나오면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 들어간 자리 대비 쭉 올라서 이렇게 20%가량의 수익이 나왔다는 거죠. 어때요? 대박이죠? 자, 우리 방에서는요, 어제처럼 장이 무겁게 눌리는 상황에도 매일같이 10%의 수익만 딱 내자, 요거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매일같이 10%면은요 30일 동안 꾸준하게 같이 했을 때 300%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절대로 한탕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자, 저와 같이 꾸준하게만 계속 진행을 하면은 오전에 들어가서 오후에 딱 수익 낸 다음에 차트 꺼버리고 실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전부 다 100% 무료로 여기에 있는 소통방에 초대해드려서 어떤 종목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지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의 댓글란에 보시면 아래쪽에 여러분들 초대해드릴 수 있는 신청 링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있는 파란 색깔 누르고 들어오셔서, 자,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수 매도의 맥점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소통방 옆에 체크해 주시고, 자, 혹시라도 어제 변동성 때문에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잖아요. 자, 그런 거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답답한 나의 보유 종목 해결 전략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옆에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자로서 자동 링크가 발송될 거예요. 자, 초대받아 보실 연락처 010 땡땡땡 입력하신 다음에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완료가 되고요. 자, 지금처럼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자로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오셔서 또다시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 공유해 놨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댓글란에 신청도 통해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항상 중요하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언제까지나 대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항상 파악해야 되는 게, 어떤 자리부터 계속 세력들이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끌고 가려는지 핵심적인 자리를 파악을 해놨다가, 자, 매집이 전부 다 끝난 다음에 직전 정고점 자리를 넘겨주는 순간이 가장 핵심적인 타이밍이거든요. 자, 이번에도 정고점 자리 넘겨주면서 매집이 다 끝난 상황에서 방향 자체가 어디로 나왔죠? 상방으로 터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눌리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들어가서 수익을 쭉 내고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회담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요, 다시 한번 비행기를 타고 바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핵심적인 변수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SNS를 즐겨서 한다는 거예요. 자, 차후에 수틀리면 또다시 SNS로 무슨 발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숨죽이면서 긴장 상태에 있는 거고, 자, 그게 벌써부터 반영이 돼서 시장의 여러 변수들이 해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무겁게 눌리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특히나 비트코인은 코인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1억 6천만 원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계속 버텨주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큰 그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지금 네 종목과 더불어서 지금 대표적인 종목인 비트코인의 흐름도 반드시 챙겨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으신 분들은 댓글란에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같이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더 다양한 종목들과 차트 분석이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럼 제 개인 채널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 있는 코인 내비게이션 검색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파란 색깔 보시고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다른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올려놨으니까요. 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시장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갑니다. 자, 오늘은 하락을 하지만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리만 잘 잡으면 내일은 다시 상승하면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니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상 한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